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 뒤에 숨겨져 있는 소름 돋는 진실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제 처음부터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현물 ETF가 곧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곧 진행이 될 건데, 이제 블랙록이 AP라고, 이제 AP가 이제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비트코인을 이제 써가지고 ETF를 생성하거나, 반대로 ETF를 매각해서 비트코인을 상환하는 역할을 AP 얘네들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코인베이스 이거 좀 위험한데요, 커스터디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SEC랑 소송 중이 그 부분도 있고 JP 모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미국 내에 이제 그 레거시 금융권 애들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뉴욕은행, 멜론은행 이런 애들 역할이 없었어.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이런 돈잔치 맛있는 이런 새로운 상품에 미국 은행들이 안 낀다? 미국 은행들이 안 끼니까 뭐라 그래요? 제이미 다이먼 그 청문회 가가지고 암호화폐 다 망해야 된대. 안 좋대. 근데 그 다음날 무슨 기사 나오죠? 블랙록 AP는 누가 담당한다? JP 모건이 담당한다. 이젠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이제 미국 은행권들, 금융권 얘네들도 현물 ETF 상품에 딱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퍼즐은 맞춰졌어. 이제 승인만 남았어요. 이제 승인만 나오면 되는데, 자, 발키리도 뭐 제인 스트리트, 켄터 피츠제럴드, 이거 처음 들어보네. AP를 뭐 지정을 했고, 피델리티도 제인 스트리트. 지정하면서 지금 ETF 발행사들이 보통 이제 다양한 AP들을 좀 보유를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유동성도 땡겨오고 발행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시드 자본을 발표를 하죠. 근데 이제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2억 달러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2억 달러면 초기 자본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고 블랙록은 초라합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자산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달러. 해시덱스가 280만 달러, 그리고 위즈덤 트리가 250만 달러. 그래서 블랙록이 1000만 달러를 했다는 건 아직 뭔가 좀 의심쩍은 게 좀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일단 보시면 그리고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레이스케일은 지네들이 갖고 있는 GBTC를 ETF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되면은 바로 260억 달러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이런 애들이 GBTC랑 같은 배 처음 1월 초부터 같이 승인되기는 힘들다. 나중에 승인은 될 거예요. GBTC도. 근데 이제 단물 다 빠졌을 때. 블랙럭이든 피델리티든 이런 뭐 캐시우드든 얘네들이 다 팔고 이제 시들시들해졌을 때 그때 그때 이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터디는 바네크가 제미니 거래소 그리고 피델리티는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네요. 2014년도부터 지네들이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해시덱스는 뭐 빗고르 수탁사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코인베이스도 아마도 고객 자금이랑 이제 거래소 자금이랑 분리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수수료예요. 2%, 0.8, 0.39, 0.8, 0.9. 얘네들이 이제 이게 측정한 게 뭐냐면 ETF 상품을 팔 때 얘네들 이제 그 운용 수수료가 있겠죠. 신탁사. 얘네들 수수료를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GBT 상품은 2%입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꿀 빨아왔던 거죠. 초기부터. 그리고 이번에 피델리티가 발표했는데 0.39. 굉장히 싼 겁니다. 뒤집어지게 싼 거예요. 0.39를 발표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첫 6개월 동안은 무료래. 무료입니다. 수수료 면제예요. 거기다가 일정 금액, 좀 고래들은 우리 고래들이 사줄 거야? 그러면 고래들은 자산 수수료 완전 면제. 거기다가 50억 달러를 더 투자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나머지도 0.8, 0.9, 0.8. 블랙록은 아예 지금 그 공개도 안 했어. 나중에 하려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지금 봤을 때 얘네들이 수수료를 이렇게 거의 안 받다시피 낮게 측정을 했어. 갤럭시 디지털은 6개월 무료. 너네 돈 많이 넣을 거야? 그러면 너네 완전 무료. 수수료를 무료로 하겠대. 무슨 꿍꿍일까? 왜 이렇게 적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까?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초기 시장 선점? 그렇죠. 초기 시장 선점인데 앞으로 뭐가 어떠한 혜택이 있길래 초기 시장을 선점하면
이제부터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좀 페이지가 길어요. 저는 집에서 할 게 없습니다. 집 밖에 안 나가고 설 때도 이거 그냥 보고 있어. 이게 뭐냐면, 블랙록이 이제 SEC한테 이번에 현물 ETF 하고 싶어요. 신청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거 신청서예요. 쭉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프랭크 템플턴 그리고 뭐 또 갤럭시 디지털, 피델리티 얘네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종합해서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부터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 나갑니다. 지금 현물 ETF 판매하는 운용사들이 수수료를 굉장히 낮게 측정을 했어. 근데 수수료 문제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스타님도 그렇고 초기 시장 선점이라고 말씀하셨죠. 초기 시장 선점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블랙록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블랙록이 아이쉐어스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해서 여기에 수많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몰렸어. 그럼 얘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 생태계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첫 번째 영향력. 그리고 두 번째 부수적인 수입. 천문학적인 부수적인 수입이 발생합니다. 부수적인 수입이 뭐라고요? 하드포크 및 에어드랍. 자, 저 젊고 새파란 놈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 방송, 지지난 방송인가? 살짝 얘기를 드렸어요.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러더라고요. 야, 무식한 놈아.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체인이고 재단이 있어서 비트코인 아무리 뭐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너네가 뭐 관여할 수 없어. 뭐 할 수가 없어. 그런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자, 비트코인 그 부수적인 수입에 이제 에어드랍이랑 하드포크를 말씀을 드렸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쉽게 배당주들 있죠. 배당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이나 주식으로 주주들한테 배당 소득을 배분하는 거 배당주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비트코인 캐시 얘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인물들, 그런 분들만 알고 계실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고, 예전에는 막 5대 천왕, 4대 천왕이었던 비트코인 캐시, 알트코인이 있어요. 자, 비트코인 캐시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처음에 나카모토 사타시가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 고민이 있었어. 고민이 뭐였냐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보안도 좀 철저해야 되고 그리고 좀 보안이 철저하려면 어쩔 수밖에 없는 게 블록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디도스 공격도 버텨야 되고 그리고 마이닝 풀도 좀 거대하게 크게 좀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의 크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1 메가바이트 딱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2100건밖에 수용을 못해요. 2100건밖에. 해빙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해빙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자, 2100건밖에 수용을 못하니까 뭐 답답한 거야. 짜증이 나고. 그래서 2013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막 급증합니다. 근데 거래할 수 있는 수용 그 한계점이 2100건밖에 안 돼. 야,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재단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블록 사이즈를 1메가바이트에서 이거 좀 증가시킬까? 아니면 세그릿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증가를 시킬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기 내 구성원들 중에 이해관계가 다 맞지가 않죠. 상충됩니다. 근데 여기 구성원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비트메인 CEO 우지안 우리 예전에 뭐 중국 그 3대 채굴장 뭐 가나안 비트메인 이방거지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 중국 그 비트코인 채굴기 만드는 채굴장 탑 비트메인 CEO가 우지안이었어요. 근데 얘는 세그잇 업데이트를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 왜 반대했을까? 얘는 비트코인이 세그윗 업데이트를 하면은 뭐가 감소해요? 채굴 수익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내가 채굴장을 운영하고 채굴기를 장비를 만들어. 채굴 수익이 감소하는데 당연히 누가 하고 싶겠어. 그래서 우지아는 따로 나와서 2017년도에 7월 17일이에요. 7월 17일 날 만든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그때 당시에 비아 BTC라고 얘네들이 또 지네들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거래소도 하고 채굴장도 하고 얘네들이 비트코인 캐시를 발행했어요. 2017년도 7월 17일 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어디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그 코인이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하드포크된 코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액면 분할된 거예요. 카카오 뭐 자회사 액면 분할 막 수백 개 막 이렇게 그 액면 분할이 되죠.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따로 나온 겁니다. 의견이 안 맞아서. 이해되셨나요?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키자 하는 방안 중에 한 가지가 세그잇 업데이트였는데 세그잇 업데이트를 하면 우지한 비트맨 CEO 채굴 수익이 감소해. 그래서 따로 나와서 비트코인 체인에다가 새로운 알트코인을 만든 게 비트코인 캐시다. 이게 하드포크, 주식으로 따지면 액면 분할. 이해되셨나요? 자,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어떤 코인인지 지금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서류에 어떤 내용들이 써 있냐면은 블랙록, 뭐 프랭크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뭐 이런 애들 다 동일합니다. 서류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앞으로 ETF 펀드를 만들어서 현물 ETF에 자금이 모였을 때 추후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이런 서류들이 기재가 돼야 나중에 주주들이나 이런 애들이 막 시비 걸고 고소하더라도 법적인 안정장치가 있어. 그럴 때 여기를 잘 보셔야 돼. 근데 이걸 뭐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기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나중에 주주들이 그 이제 우리 상품을 투자를 하더라도 에어드랍이라던가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처럼 이렇게 하드포크 되는 이런 권리들은 ETF 펀드사들이 결정한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거다. 주주들한테 우리 배당금처럼 해당 권리를 나눠줄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챙길지 먹을지는 나중에 가서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행동으로 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정리해서 쉽게 말해서 앞으로 미국 현물 ETF 상품에 이제 자금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미국의 배당주들이 있죠. 배당주들처럼 배당금 받을 수 있다. 물론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아직 모릅니다. 지네들이 다 꿀꺽 삼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환경 시스템이 올 거다. 배당금을 뭐 현금으로 줄지 아니면 해당 주식으로 줄지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줄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면 지네들이 발행한 코인을 에어드랍 형태로 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런 식으로 배당금이 나오는 형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관들 입장에서 지금 현물 ETF 판매 수수료, 운용 수수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판매 수수료가? 기관들 입장에서 판매 수수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먼저 딱 런칭해서 거길로 자금이 모이면 나중에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뭐 중요한 하드포크라던가 아니면 에어드랍이라던가 투표를 해. 찬반 투표. 우리는 싫은데 비트코인 생태계 점유율을 거의 블랙록이랑 피델리티랑 이런 애들이 한 50% 갖고 있어. 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국에서 현물 ETF 상품을 팔고 있고 미국에서 현물 ETF 상품을 팔고 있어. 근데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지금처럼 막 그 옛날 비트코인 캐시처럼 속도도 느리고 블록도 해야 되고 세그잇 업데이트를 하고 싶대. 근데 미국 쪽은 반대를 해. 근데 중국 쪽은 찬성을 해. 근데 미국 쪽이 점유율이 더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 생태계를 쥐고 있는 거죠. 영향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 자금이 많이 몰린, 많이 쏠린 이런 기관들 펀드사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해당 기업의 뭐 대주주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쥐락펴락은 안 되겠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아예 이게 안 돼. 의견이 성립이 안 돼. 그러면 진짜 지네끼리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는 거야. 비트코인 생태계 하드포크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나?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산 펀드 운용사가 지네들한테 자금이 몰리면 몰릴수록 일정 부분 그 수익금을 에어드랍 해주겠대. 지네들이 발행한 코인을. 그럼 우리가 지금 뭐 리플 갖고 있으면 뭐 예전에 뭐 줬죠? 리플 코인 들고 있으면 뭐 받았나? 그럼 뭐였지? 그럼 뭐였죠? 막 에어드랍 해줬던 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한번 써주세요. 리플 코인 들고 있으면. 엑스코어? 그것도 있었고 또 솔로 맞아. 솔로제닉 플레어 그런 것들 줬죠.
똑같아.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랑 JP모건이 운용하는 상품들을 뭐 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간 만큼 배당을 지네들이 발행한 뭐 예를 들어서 뭐 JP 블랙록 코인 주겠대. 예를 들어서 뭐 2월 달까지 주겠대. 자, 거기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2월 말까지 주기로 하면서 자금을 미친 듯이 막 몰아. 자금을 미친 듯이 막 유입돼. 근데 연기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3월 말, 4월 말에 하겠대. 그럼 미리 그런 사전 정보를 알고 있던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블랙록이 될지 JP모건이 될지 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전 정보를 미리 습득했던 이런 기관들은 미리 쇼패팅 걸어놓고 어떻게 해요? 해당 코인 가격은 쭉 떨어지겠죠. 요거는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돈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는 너무나도 많죠. 앞으로 어떻게 생태계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해되셨나요? 지금 우리는 그냥 뭐 코인 방송들 보고 그냥 이렇게 외신들 보고 하니까 야 현물 ETF 뭐 금이랑 비교하면서 그냥 금처럼 현물 ETF 파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잘못 짓고 계십니다. 지금 현물 ETF 승인되는 게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이수차님, 알트코인들은 지금보다 더 빠질 것 같으시나요? 저희는 뭐 후원한다고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매수매도 질문은 우리 질문과 답변 시간에 해주세요. 수차님. 빠질 줄 알았으면은 방송 안 하겠죠. 리딩방을 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현물 ETF를 신청한 이런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수수료가 중요할 필요가 없어 지금. 그럼 가장 우리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점유율, 시장 확보, 영향력 확보. 그래서 나중에 뭐 주주들한테 해당 권리를 나눠줄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먹을지 그거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블랙록이랑 JP모건이랑 미국에 있는 그 기관들이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는 건지 소름 돋아. 얘네들 보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갈지. 현물 ETF 단순히 상품 판매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생태계를 누가 가져가느냐 싸움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6월달 홍콩 ETF 현물 막 승인한다. 홍콩 암호화폐 시장 개방한다. 그 얘기 나오자마자 빠르게 그냥 터트리죠. 10월달에 4개월 뒤에 미국 현물 ETF 된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비트코인만 들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다? 나중에. 물론 이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각종 법규도 그 설립이 돼야 되고 라이센스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그 법규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는 반드시 가져가. 은행에 맡기든 아니면 뭐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에 맡기든 이제 뭐 앞으로 가서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가가지고 비트코인 맡겨놓고 이자 받는 겁니다. 이자는 당연히 받는 거고 또 뭐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 ETF 발행사들, 주관사들이 주는 에어드랍, 하드포크, 거기에 따른 수익들까지.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배당주들, 배당금들. 이해되셨나요? 물론 세금은 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멤버십 영상에서 세금까지 요거를 조금 탈세는 안 돼요. 절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까지 안내 드릴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현물 승인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왜 우리가 현물 승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막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건지. 그럼 기관에서 발행한 코인을 하트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에어드랍이 큰 도움이 될까요? 받는 에어드랍이 큰 도움이 될까요? 그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죠.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죠. 완전 미래 같은데요. 저는 완전 미래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불과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코인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하드포크된 코인들, 그게 지금 10년도 안 됐어요. 17년도에 하드포크 됐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의 또 다른 표현일 뿐.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